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자, 뭔가 이상하다. 그렇죠? 이상하죠? 항소 포기 발입이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시민일보의 고하승 논설위원이죠. 과거에 주필을 지내셨는데요. 글을 많이 씁니다. SNS에. 그래서 팔로워도 많고 영향력도 큽니다. 얼마 전에는 말이죠. 글을 썼더니 시민일보에 쓴 거죠. 그랬더니 용산에서 전화가 왔더라. 그러면서 이거 용산 정말 뭔가 또 이런 글 쓰는 것까지 지금 또 감시하고 탄압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또 글을 올렸는데요. 따끈따끈합니다. 바로 지금 전해드리겠습니다. 고하승 논설위원의 지금 글입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한 국가를 책임질 정권이 범죄자들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건 상식적이지 않다. 실제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로 김만배와 남욱 등 그 일당은 투자금의 무려 2200배에 달하는 엄청난 범죄 수익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됐다. 그로 인해 국고 환수 가능성이 있던 약 7,400억 원, 엄청난 돈이 대장동 일당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생겼다. 그런데도 항소 포기에 관여한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항소 포기 이유와 과정을 설명해달라는 검사들의 요청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그들을 징계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심지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하겠다며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마치 목줄 풀린 사나운 개 한 마리가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물고 뜯는 것 같아 두렵다. 대체 이재명 정권은 민심이 흉흉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이 같은 무리수를 두는 것일까? 세상에 절대로 드러나서는 안 될 진실, 이재명 정권이 명운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숨겨야만 할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닐까?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검찰 기소 4년 만에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이 나왔다. 판결문만 724쪽에 달하는 이번 재판은 방대한 내용 속에 수많은 쟁점이 뒤엉켜 있다. 어쩌면 거기에 답이 있는지도 모른다. 재판의 주요 관심사는 이재명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것이다. 물론 재판부는 이재명에 대해선 재판은 별도로 진행 중이며 이재명은 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사실이 없다라며, 따라서 이재명의 배임 범행의 공모 가담 여부에 대해서는 기재하지 않았다. 판결문에 기재하지 않았죠. 그러나 재판부는 유동규의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면서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는 아니고 성남시 수뇌부 조율 결정에 의견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 역할만 한 측면도 일부 나타난다라고 적시했다. 유동규를 중간 관리자로 적시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유동규에게 공사 설립 준비, 대장동 개발 사업과 우일의 개발 사업 계획, 그 수립 등 주요 공약 이행 업무를 맡기면서 성남시의 주무부서나 공단 이사장을 거치지 않고 자신 또는 정진상에게 직접 보고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실무 권한을 부여했다 라고도 적시했다. 이재명의 배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만일 이런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대장동 일당의 항소심, 나아가 언젠가는 재개될 이재명 자신의 재판에 그대로 반영될 경우 이재명은 물론 민주당 정권 자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차관 등이 검찰에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압력을 가한 것이라는 의심은 지극히 합리적일 것이다. 정부와 민주당이 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배임죄를 폐지하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서 이재명의 배임죄를 범했더라도 처음부터 죄가 없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 민심이 흉흉하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형사 절차를 통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 환수의 빨간불이 켜졌기 때문이다. 그 돈이 자그만치 7,400억 원이다. 그런데도 무작정 힘으로 덮고 보자는 식으로 나간다면 국민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할지도 모른다.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 사태는 문재인 정권을 나락으로 빠뜨렸던 조국 사태보다 더 휘발성이 강하다. 국고로 환수될 천문학적 범죄 수익이 대장동 일당에게 돌아가는데 어찌 안 그렇겠는가. 따라서 항소 포기 이유를 묻는 정당한 소리를 힘으로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럴수록 수렁에 빠질 뿐이다. 오히려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정성호 장관 등 관련자들을 징계하는 게 그나마 정권이 살 길이다.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성호가 총대를 메고 했겠지만 정성호뿐이 아닙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그리고 또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저들이 할지 못할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정성호를 껴안고 있다가 결국 같이 수렁으로 빠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재명 정권이 그렇다 그래서 자기하고 정성호를 잘라내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 정성호가 한 거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정성호가 그만큼 충성심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성호 말고도 봉욱이라든가 내지는 김현지라든가 대통령실에서 관여했을 것이고 그것이 증거로 남아있을 겁니다. 때문에 이재명 정권은 말이죠. 항소 포기를 어쩔 수 없이 외압으로 그야말로 살자고 그렇게 항소 포기를 시켰지만 죽는 길로 가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지금 고하승 논설위원인데요. 시민일보에 항상 바른 말을 바른 때에 제때 해주는 선비요 지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고하승 지금 논설위원의 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러나 제대로 딱 정리를 해서 논설을 하니까 그야말로 우리 귀에 쏙쏙 들어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쉽지 않습니까? 지금 대장동 일당이 투자 금액의 무려 2,200배의 수익을 거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1심 판결문이 724쪽, 무려 판결문만 724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 이재명의 배임죄를 사실상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죠. 유동규는 중간 관리자에 불과하고 유동규한테 포괄적인 권한을 누가 줬다? 이재명이 줬다.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이가 수뇌부, 성남시 수뇌부라는 것을 사실상 판결문에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이 빠져나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항소를 포기시키고 그리고 배임죄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배임죄를 없애는 것은 쉽지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항소 포기를 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은 거다라고 지금 시민일보의 고하승 논설위원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항소 포기 사태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이상하다라고 하는 고하승 논설위원의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한 국가를 책임질 정권이 범죄자들의 수익을 챙겨주기 위해 검찰에게 항소 포기를 강요할 수 있단 말인가? 이건 상식적이지가 않다. 도무지 이상하다는 겁니다. 아니 2,200배의 엄청난 수익을 챙겼는데 그걸 환수할 생각은 안 하고 어떻게 걔들에게 그 돈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챙겨주느냐. 도대체 말이 안 되지 않냐. 더군다나 항소 포기를 시켜놓고는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검사들을 항명으로 몰아붙여가지고 지금 한직으로 보내겠다. 그리고 또 무슨 뭐 고발을 하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 너무나 이상하다. 너무나 이상하다. 여러분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지금 고하승 주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하승 논설위원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힘으로 찍어 누리러 가다가는 시민들이 어느 한꺼번에 폭발할 것이다. 그리고 이재명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과 같은 그런 지금 수렁에 빠지고 말 것이다. 조국 사태처럼 말이죠. 저는 그거보다 더한 수렁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의견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2번으로 응원 주시고요. 강신업TV 구독과 공유를 부탁드리고요. 강신업 쇼핑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 입니다.